네, 오늘 시장 정리해보고 내일장 방향 가속도 한 번에 잡아보는 긴급회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 두 가지 안건 다루면서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입니다. 소재민 JNG 투자자문 대표, 김성훈 KM파트너스 대표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드디어 5,000피를 돌파했습니다. 이 숫자를 이렇게 빨리 볼 줄 몰랐는데요. 이 기세로 오늘 든든한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제대로 알아볼게요. 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안건 만나보겠습니다. 소재민 대표가 가져온 안건인데요. 과도한 투심 위축, 제약바이오주 반등할까 올라왔습니다. 어제 알테오젠이 급락하면서 제약바이오주 전체 충격이 있었습니다. 오늘 일부 종목들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긴 했지만 시원한 반등은 아니었는데요. 소재민 대표님, 어제 알테오젠 하락을 보면서 오늘은 올라오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회복이 좀 안 되더라고요. 제약바이오 투심이 좀 많이 훼손이 된 것 같은데 이 하락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보실까요? 일단은 우리는 그걸 좀 알아야 돼요. 네. 돈의 흐름을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뭐 뉴스 때문에 종목이 올라가고 뉴스 때문에 종목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 똑같은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돼야 그 뉴스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지금 약세를 보이는 배경은 사실 단순해요. 지금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제약바이오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크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많은 네. 분들은 뭐 돌발 이슈 나오거나 뭐 신약을 뭐 개발한다던가 뭐 임상 들어가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그것보다도 일단 올라갈 수 있는 환경에서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게 중요한데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일단 첫 번째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 실적에 대한 것 기대하는 게 아니라 성장주에 대해 관심이 큰 시장.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 못 벌어도 돼. 대신에 나중에 돈 벌 수 있는 기업 뭐가 없을까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그런 게 제약바이오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을 때, 즉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적거나 조정의 사유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시점. 두 번째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는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자, 근데 지금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배경 중에 하나는 지금 국내 증시는 뭐 코스피 5천 넘어간다 막 좋아하고 있지만 네. 정작 미증시 차트나 미증시의 흐름을 보면 되게 아슬아슬한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증시가 조정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를 글로벌 증시가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증시가 예를 들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냥 심심해서 빠졌습니다 하진 않겠죠. 네.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를 거론한다든지 아니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미증시가 그런 식으로 빠지면 당연히 국내 증시에도 그런 식으로 찬바람이 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관련주에 주목하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경기 침체라는 우려 가지고 시장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돈 버는 회사가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제약바이오는 지금 당장 돈을 못 버는 회사죠. 그러니까 시장은 일단 거기서 관심을 주기가 힘든 거예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원래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재료 소멸이다.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생각해서 제약바이오가 빠진다 느끼지만 사실 그 전주에 있었던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네.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주는 지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했지만 제약바이오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을 때 시장에 주목받는다고 했죠. 근데 그 지난 고용 지표가 약간 애매하게 나왔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주지 못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끝났다. 그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 수도 없었고 네. 최근에 이제 미국하고 유럽하고 싸운다 하면서 막 국채금리 올라갔잖아요. 그럼 더더욱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그럼 제약바이오의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지금 딱히 없는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미증시가 조정 주면 경기 침체, 당장의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서 제약바이오가 빠지는 거지 네. 지금 제약바이오에 엄청난 악재가 있어서 빠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네. 그럼 이제 제약바이오가 언제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번 월요일 날 아마 2차 전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그때도 돈의 흐름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코스피는 지금 고평가는 아니지만 과열 국면이다라는 거를 부정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 맞아? 근데 계속 올라가네? 불안하면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이게 지금 투심이 격하게 올라와 있는 상태고 과열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과열이 풀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제일 쉬운 게 투매예요. 코스피에서 우량주들 다 무너지면서 그 투심을 죽게 만들던가 그게 아니면 지지부진 조금 횡보해주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코스피가 횡보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 자금을 받아줄 수 있는 다른 매력 포인트가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코스닥이 매력이 높아져야 돼요.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야 코스피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야 그럼 코스닥 사자 이러면서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올라갈 수 있는 코스닥의 메인 섹터가 뭐냐라고 하면 코스닥 하면 당연히 떠오르는 섹터 두 가지예요.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네. 이 두 가지인데 지금 제약바이오가 약세였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 2차 전지가 주목을 받은 겁니다. 뭔가 새로운 뉴스가 등장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돈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코스닥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건 맞지만
코스닥의 추세선 상단 라인은 980포인트 정도? 또 차트를 간단하게만 보면서 말씀드리면 일단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이렇게 위와 같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일정 고점하고 저점 이 선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고 있죠. 자, 그럼 이 추세선 상단이 강한 저항이에요. 그 자리가 대략적으로 980에서 985포인트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럼 이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2차 전지 혼자 힘 갖고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만 올라가서는 코스닥 상단을 돌파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내일 시장 지수가 추가적으로 올라서 코스닥 지수가 한 980포인트 이렇게 올라가서 만약에 코스닥이 더 치고 올라가서 추세선 상단을 뚫기 위해서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의 힘도 필요해요. 그러면 그 타이밍이 제약바이오의 반등 시점이 될 수 있고요. 오늘 또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미국에서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오늘 미증시가 저녁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 기술적 반등의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저녁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증시가 올라가 주고 내일 만약에 국내 증시가 코스닥이 980포인트, 985포인트 돌파하려고 한다. 그럼 이때 제약바이오 쪽으로 자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그 타이밍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추매를 해서 평단을 낮춘 다음에 탈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985포인트 돌파 못하고 밀려요. 그렇다는 소리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더 93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는 의미인 만큼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라인까지 기다렸다가 그때까지는 지지부진 횡보할 수 있거든요. 섣부르게 추매하기보다는 그 자리 기다렸다가 추매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이슈보다는 이게 먼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조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잘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성훈 대표님, 오늘 삼양 바이오팜이나 펩트론 같은 일부 종목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오늘 알테오젠은 안 갔잖아요. 그리고 또 D&D 판마텍도 최근 계속 쉬고 있는데 알테오젠이나 D&D 판마텍은 왜 안 오르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종목별로 호재가 있는 종목이 이게 개별적인 차별화가 지금 이 제약바이오에서도 진행이 됐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양 바이오팜은 이제 그 국채 과제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강한 쪽이고 삼성당제약 같은 경우도 다이치 상교하고 이제 경구용 개발을 하겠다. 그러니까 네. 이슈가 있는 종목. 그리고 또 하나가 기술 이전 애로에 관련돼서 알테오젠하고 좀 엮여 있는 종목들은 좀 못 갔다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네. 그리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로봇의 밸류체인에 속하냐 안 속하냐가 더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차 전지가 수급을 다 빨아들인 거고 네. 알테오젠 악재는 당분간은 있을 수 있지만 작년을 비교했을 때 JP모건 헬스케어에서 1월 달에 오르지 않았어요. 원래 네. 2월 달부터 올랐기 때문에 사실 타이밍상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바이오주들은 워낙 다 같이 올랐으면 먹을 게 없는데 네. 오히려 바이오주가 좀 쉬고 나가기 때문에 저희 이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2차 전지 갔다가 또 바이오 가는 흐름도 있어요. 그래서 네. 워낙 눈높이가 작년에 기술 이전 20조까지 따낸 상황이라서 눈높이가 많이 올랐다는 거 그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당분간은 저는 바이오 쪽에서는 수급이 쏠릴 가능성들은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이게 다 기대감 때문인 것 같아요. 세론이란 게 있어서 주식 투자가 참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알테오젠도 4천억 원의 작은 규모는 아니잖아요. 그만큼 시장의 눈높이가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재민 대표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에 저 2차 전지 얘기하면서 삼성 SDI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그때 두 번이나 가져와 주시면서 확신을 보여줬는데 오늘장도 크게 18% 넘게 쏘아 올렸습니다. 성과는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의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를 막 엄청 적극적으로 투자하자라는 의견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네. 좀 궁금해하실 섹터라서 좀 가져왔는데 만약에 현 시점에서 제약바이오를 접근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냥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보다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한미약품 이쪽을 보고 있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제약바이오들은 기술이 개발되면 대박일 거야 뭐 이런 거지만 셀트리온이나 한미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탄탄한 실적이 뒷받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제약바이오가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낙폭이 커지기보다는 횡보하면서 그 피로도를 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고를 때는 꼭 실적 관련된 종목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에 또 비만 치료제 국내에 출시한다라는 기대감, 이 모멘텀도 존재하는 만큼 제약바이오 쪽을 만약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아까 말한 그 포인트가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내일 시장 지수가 980포인트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마감이 되고 그게 아니면 930포인트를 기다렸다가 제약바이오를 사는 건 맞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지수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지 네. 단순히 개별 이슈 차트만 보고 접근하면 좀 애매하니까 이 포인트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탄탄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한미약품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두 번째 안건도 만나보겠습니다. 김성훈 대표가 가져온 안건인데요. 월마트 고위급 구매당의 방한, 뷰티주 예쁨 받나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뷰티 관련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근 수출 데이터가 좋게 나왔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이 작년보다 12% 증가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흐름을 발맞춰서 월마트 구매단이 한국을 찾았다고 하는데 김성훈 대표님, 이게 다 K뷰티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주가도 힘을 받았죠? 네.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슈도 있지만 화장품주들을 지금 이제 타이밍에서 바이앤홀드로 가는 전략으로는 좀 약합니다. 사실 네. 섹터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로봇주들에 엮여 있는 섹터로 당연히 가야겠지만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구간에서 화장품주도 sek터로 일부가 유입이 됐다. 이건 키 맞추기로 저는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일단 화장품주들은 원래부터도 일단 4분기, 1분기가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는 연말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아니면 1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봄철에 우리가 성수기라고 하는 네. 화장품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성수기에 도래하면서 반등을 나타내는 반면에 K뷰티가 그동안에 굉장한 붐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약세 종목들이 워낙에 많았고 네. 그동안의 군계 일학은 뭐 APR 일부 비롯해서 홈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 스킨 부스터라든지 일부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당분간 화장품주들은 오늘 보면은 뭐 ODM 업체라든가 아니면은 뭐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아모레퍼시픽도 좀 반등을 보였거든요. 이것은 이제 섹터만의 강점은 아니고 키 맞추기의 강점으로 보시되 워낙 시장에서는 지금 중국의 이 C뷰티가 저가 상품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그리고 네. 경쟁사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고르기는 화장품 업종에는 굉장히 쉽지는 않겠다. 하지만 미국 시장 중심으로 특화되어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그래도 차별화의 그런 이 제품들이 강세를 보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홈디바이스를 시장 새롭게 진출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그동안에 좀 피부에 효과를 많이 보였던 PDRN 제품을 새롭게 화장품으로 내놓은 파마 리서치가 오늘 또 바닥에서 강세를 보였다는 종목들. 네. 그러니까 워낙에 좀 이 밸류에이션이 저평가 영역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는 긍정적인 모멘텀들은 당분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보고 있고 네. 그리고 기타 우리가 매력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들은 화장품 중에서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반등을 좀 기회로 삼는다라는 전략은 조금 맞지 않고요. 네. 오늘 신고가 위주로 나타나는 종목 위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 화장품주가 작년 하반기부터 조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지금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북미 관련한 매출 체크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오늘 APR 같은 종목이 좀 뛰어 올랐잖아요. 그런 종목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재민 대표님, 이렇게 화장품 섹터가 최근 소외받다가 오늘에서야 고개를 좀 들었는데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잖아요. 실적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 있을지 또 작년과 같은 강세 흐름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작년에 화장품이 왜 강했는지를 또 생각해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뉴스를 봐서 이것 때문에 좋다, 실적이 좋으니까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적 좋은 전력 설비들 지금 화장품처럼 안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작년에 화장품이나 식품 이런 쪽에 강했던 이유는 실적 때문이 맞아요. 근데 왜 실적이 주목받았느냐? 작년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상호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만약에 상호 관세 이런 거 나오면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시장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경기 침체가 우려가 있다고 하면 아까 뭐가 움직인다라고 했죠? 아무래도 지금 당장 실적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쪽으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방산, 실적 괜찮은 방산, 또 조선 같은 경우는 미국이 우리나라 골랐다라고 했고, 또 그리고 식품, 화장품 이런 실적 관련주 위주로 작년에 강했던 거거든요. 그럼 지금 최근에 화장품이 약했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막 반도체 관련주 올라가면서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 못 벌어도 돼. 나중에 돈 잘 버는 회사를 뭐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시장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화장품이 돈을 잘 벌고 있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가는 아래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가 반등하고 있다? 자, 이거는 키높이 장세도 물론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다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을 그만큼 경계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너무 좋아.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번 무너지면 좀 크게 무너질 것 같은데? 네. 그럼 이때 내가 뭘 들고 있어야 되지? 야, 실적이라도 좋은 거 들고 있으면 시장이 충격이 나와도 걔네들은 버틸 거야. 라는 이런 기대심에 따른 매수 심리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뭐 실적 시즌에 맞춰서 실적 관련주 올라간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을 오래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중요한 시장이 있고 어떤 시장에는 실적 되게 잘 나와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어떤 네. 종목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실적을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시장에 대한 부담이 좀 높아졌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화장품 관련주를 내가 접근한다라는 건 시장이 조정을 줬을 때 내가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그래도 실적 탄탄한 거 하나 정도는 계좌에 좀 빼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 좋으면 어떻게든 뭐 시장 따라서 가겠지 뭐. 약간 이런 방어적인 포트 느낌으로 화장품 관련주를 접근하는 건 괜찮다라고 보여지지만 네. 이거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실적 좋으니까 앞으로 계속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는 건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기술주들의 또 새로운 이슈가 등장한다던가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다시금 성장주 쪽으로 시장의 눈이 돌아가겠죠. 그럼 지금 반등하고 있던 화장품 관련주나 실적 관련주는 다시금 자금 이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보고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실적 위주로 강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화장품주 반등의 배경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김성훈 대표님, 저희 지난주에 현대차 얘기하면서 아직 안 간 종목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날 바로 쏘아 올렸습니다. 지켜보면서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만큼 또 오늘의 픽도 궁금합니다. 오늘 탑픽 종목은요? 그 정도 파급은 아니겠지만 네. 네. 오늘은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의 종목을 들고 나왔는데 제가 아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 위주로 봐라. 네. 그러니까 폭발적인 성장세가 사실은 조금 부족한 섹터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신고가 영역에선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APR 같은 경우도 메디큐브 AGR이 600만 개를 이제 판매율을 돌파했잖아요. 원래 3개월 전에 9월 달에 500만 개였는데 무려 100만 개를 이제 4개월 만에 돌파했다. 그럼 네. 실적에서는 당연히 빼어난 실적이 나오겠죠.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는 제가 왜 들고 나왔냐면 미국의 매출 비중이 좀 크고 네. 그다음에 자회사 인그로드랩을 탄탄하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인그로드랩이 원래 미국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세 영향에도 되게 자유롭죠. 왜냐하면 지금 화장품주들이 안 받던 관세 15%를 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으니 네.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가 또 장점이 하나 있는데 자회사 브랜드 뭐 다이소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코스메카 코리아 제품 원체 좋아서 네, 그리고 인디 브랜드들이 워낙에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경쟁에 노출이 안 되죠. 왜냐하면 코스메카 코리아는 ODM, OEM 기업이기 때문에 인디 브랜드들이 좋으면 그 고객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코스메카 코리아는 자연스럽게 영업이익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지금 보시면 ODM 업체 중에 코스맥스 비롯해서 한국콜마 비롯해서 대표적으로 코스메카 코리아가 있는데 코스메카 코리아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신고가를 보이는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에서의 매출 비중이 제일 많이 늘어나는 쪽, 미국 비중이 많이 늘어나는 쪽을 잘 보셔라. 네. APR도 같은 흐름에서 이 주가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화장품주들은 이 과거와는 다르게 바이럴 마케팅을 얼마나 잘하느냐, 네. 그리고 인플루엔서를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가 네,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탑픽은 제가 APR도 갖고 나오려고 했지만 워낙 요즘에 APR 얘기를 많이 네. 오늘 신고가 돌파했기 때문에 그래서 차선 호주로 코스메카 코리아를 갖고 왔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탑픽 종목 코스메카 코리아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 바라보자, 그리고 북미 수출 쪽을 체크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10% 넘게 오르면서 8만 원 선 넘겼습니다. 목표가 어디까지 바라볼까요? 증권사들의 TP가 한 1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네. 저도 화장품주 특성상 그 정도 보고 다음에 또 2차 목표가를 또 돌파하면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 화장품 안에서 코스메카 코리아 선정해 주셨습니다. 10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탑픽 종목 꼽아봤습니다. 소재민 대표는 한미약품, 김성훈 대표는 코스메카 코리아 선정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섹터에 대한 이야기부터 탑픽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긴급회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